네, 4월 16일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째 되는 날입니다. 참사 이후 학교마다 생존 수영을 하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제주에서는 11주기를 앞두고 어린이들이 해경 구조대원들에게 생존 수영을 배웠습니다. 장우리 기자입니다. 수영장 안에서 아이들이 차례로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신이 나거나 약간은 긴장한 표정으로 한 명씩 물속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곁에 옹기종기 달라붙었던 아이들은 금세 서로 손을 꼭 잡고 뒤로 누워 큰 원을 그려봅니다. 아직 물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기차 모양으로 줄지어 함께 몸을 밀착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한 달에 2번씩 생존 수영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해양 사고에 대처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생존 수영을 배운 건 67살인 어린이집 원생 25명. 제주해양경찰서 구조대원이 선생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무서웠는데 더 노력하고 연습하니까 자신 있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물속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오랫동안 잘 살아남을 거예요. 물에 익숙해져가는 아이들을 본 부모들도 조금은 안심하게 됐습니다. 호흡법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들이 잠수를 하고 수영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잘 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부터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지만 세월호 11주기를 앞두고 좀 더 안전을 강조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해경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안전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경은 정기적으로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물놀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실내 수영장이 아닌 실제 바다에서도 생존 수영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이륙하려던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열어 항공기가 멈추는 사고가 제주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상문을 연 30대 여성은 폐소 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계류장 한가운데 멈춰선 항공기. 비상문이 열려 있고 비상 탈출용 슬라이더가 바람에 날립니다. 항공기 안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고 잠시 뒤 승객 1명이 끌려나갑니다. 대응 과정에서 일어난 소란과 불편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린 건 어제 오전 8시쯤. 3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열어 비상 탈출용 슬라이더까지 펼쳐지며 항공기가 유도로에 멈춘 겁니다. 갑자기 비행 앞쪽에서 갑자기 빛이 보이고 약간 공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문이 열렸더라고요. 항공기는 기동 불능 상태가 돼 견인차로 주 기장까지 옮겨졌고 승객 202명은 2시간 넘게 기내에서 기다렸다가 내렸습니다. 그 기계음으로 놀라서 애기들도 계속 울고 또 화장실 못 가는 분들 계속 고성을 지르시고 그런 좀 많이 좀 혼란스러웠죠. 아침 8시 김포로 가려던 승객들은 결국 환불을 받거나 오후 늦게 대체편을 타고 제주를 떠났습니다. 항공기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로 해당 여객기의 출발 시간이 오후 2시로 변경되면서 다른 여객기 2편도 결항됐습니다. 비상문을 연 3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좀 많이 답답하셨나요? 네, 왜 그렇게 여셨는지.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신질환이 의심돼 보호자 동의를 얻어 입원 수속을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23년에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착륙 직전에 비상문을 여는 사고가 발생했고 승객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 날마다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늘어져 있던 전선을 지나가던 차량이 건드리는 바람에 전봇대가 넘어져 유명 관광지의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노란 통제선을 쳐놓았고 한국전력이 출동해 긴급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봇대가 기울어지면서 전선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축 늘어져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서 전봇대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강풍에 늘어져 있던 전선을 지나가던 차량들이 건드린 것입니다. 트럭이 먼저 이제 한번 치고 지나갔는데 그 뒤에 주류차가 지나가면서 뒤에 밀대 걸어놓은 게 걸려갖고 한 번 더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늘어진 전선 아래로 행인들이 아슬아슬 지나가고 선글라스를 쓴 관광객들도 신기한 듯 복구 공사를 구경합니다.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해 차량들로 붐비던 해안도로는 순찰차가 양쪽을 가로막으면서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안 명승지와 가까운 곳인데요. 차량 통행이 이처럼 장시간 중단되면서 관광객들과 주변 상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에도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통신선이 늘어져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주에서는 그젯밤 8시 반 고산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9m를 기록하는 등 태풍급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호등이 꺾이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지붕이 날아가고 통신선이 늘어지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과수원 창고에 철제 지붕이 날아가는 등 사흘 동안 강풍 피해 52건이 발생했습니다. 북서쪽에 찬고기가 남하하고 제주도 부근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매우 강한 바람 구역이 제주 부근에 형성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강약을 반복하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시가 역점을 두고 육성하는 도심 항공교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울산 라이징 포트가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고 합니다. 울산의 주요 관광지를 실제 비행하는 듯한 효과를 구현했다고 하는데 시승식 현장을 조창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출발한 비행선이 반구천 암각화를 거쳐 영남 알프스 정상을 지납니다. 발 아래 펼쳐진 장관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대왕암 공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5개의 고해상도 LED 화면이 연출하는 실사 화면에 1m 높이로 떠 있는 모의 장치의 움직임은 역동성을 더합니다. 태화강이랑 울산 시청처럼 엄청 넓은 그런 데를 가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울산 박물관 1층에 만들어진 울산 라이징 포트는 미래 도심 항공교통을 미리 경험해보는 체험시설입니다. 지난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SK그룹이 선보인 매직 카페트를 응용해 제작했는데 몰입감을 더 높인 게 특징입니다. 체험자로 하여금 이곳에 실제로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음매 없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탑승객은 6분여 동안 모의 장치를 타고 실사로 구현된 울산의 주요 관광지를 실제 비행을 하듯 시청하며 미래 도심 항공교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울산 라이징 포트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미래 울산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을 타고 울산 주요 명소를 실감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꿀잼 도시 울산의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 라이징 포트는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과 안정화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유료로 운영됩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오늘도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맑게 드러났는데요.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올라서 현재 북부 지역은 1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2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5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져서 오늘 북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다시 바람도 차차 강하게 불겠는데요. 북부 지역과 추자도, 중산간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 산간 지역은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바람에 날아갈 만한 시설물은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8도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 15도, 서부와 동부 지역 12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3도, 남부 지역 20도, 서부 지역 18도, 산지 성판악 19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여객선 이용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모레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에 다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토요일 오후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업에 복귀한 제주대 의과대학 복학생의 신상을 유포하고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사와 의대생들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제주대 의대생의 얼굴과 프로필이 나온 SNS 사진과 조롱하는 악성 댓글이 달렸고 일부는 해당 학생에게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스토킹 방지법과 강요죄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메디스태프 사이트를 폐쇄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버스 요금을 11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이 오는 22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심사하고 인상폭과 인상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마련한 버스 요금 인상안은 현행 1,200원에서 15% 증가한 1,500원인데 제주도는 현재 제주 지역의 버스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11년째 동결돼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제주도의 생활 여건이 전국에서 중하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균형 발전 지표를 활용해 제주 지역 여건을 진단한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순위 13위로 평가됐습니다. 부문별로는 문화와 여가, 안전 등은 양호했고 교육과 생산 분배, 생활 환경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의 주관적 만족도는 지역 공동체 여건이 높았고 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 매우 낮았습니다. 또 전국 228개 시, 군, 구 중 제주시는 76위로 양호했지만 서귀포시는 132위로 평가돼 지역 간 불균형이 컸습니다. 농어촌 유학 시범 사업이 올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시 귀덕초등학교와 송당초, 서귀포시 성읍초와 신례초 등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8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전학을 오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주택은 모두 29채로 학생 수에 따라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경비도 지원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엄정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의 중립을 지켜줄 것을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요청하고 자체 교육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을 알린 시인 김명식 씨에 대한 경찰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군 보안사령부가 1988년부터 김명식 씨에 대한 공작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은 구속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고 진술을 강요하며 가혹 행위를 했다며 수사기관은 사과하고 재심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한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한 뒤 건립 장소와 시설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 행사를 열고 관련 전시와 학술 행사 등 세계 기록유산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